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아직 사인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음소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설명회 실시간 참석하시는 어머님들에 한해서 상담비가 이생수가 있는 걸 아시죠? 3만 원 무료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꼭 줌 채팅창에 23년 기준으로 학년, 이름, 학생 학년, 이름,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요 이벤트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질문이 많으면 제가 이거를 오늘 다 못해드려도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또 어머님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른 개념으로 교육의 새로운 관점을 열다 2023 이생수 프리미엄 시즌2 학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머님도 얼굴 뵙고 하면 정말 더 좋은데 상황이 이제 그렇지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부터 다른 인사부터 다른 우리 이생수의 인사법부터 저희가 먼저 인사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인사에서 저희가 즐거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생수는 즐거운 곳이구나 라는 것을 좀 뇌에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즐거움과 호기심은 동기를 만들어주고요. 이 동기라는 것은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죠.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이 결실을 맺어서 실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를 차렷 다 함께 인사하면 즐거운 이생수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그렇게 인사 한번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좀 흐려요. 그죠? 집에서 계시고. 자, 이제 즐거운 이생수의 설명회가 시작됩니다. 차렷 다 함께 인사. 즐거운 이생수. 네, 감사합니다. 뭐 제 소개는 저희 이생수는 이제 약간 제가 설명회는 또 좀 잘난 척하는 시간이니까요. 명실상부합니다. 사실 저희 이생수가 이제 저희가 10년 차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중요한 거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 한 20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에는 실제적인 수업으로부터는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수업을 제가 지금까지 했었는데 물론 열심히 서포트하고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사 수업은 은퇴를 좀 하게 되고 제가 코치 자격을 취득을 했거든요. 전문 코치 자격을 취득해서 교육 전문 코치로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인생 코치로 학생과 학부모님들과 만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이생수 전체를 돌보고 또 더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내년에는 부모님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 좋으시죠? 네. 여러 가지 저의 이력이 있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변화와 성장의 열정을 느끼고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행복과 즐거움 없이는 못 사는 제 별명이 인자한 여왕입니다. 아이들은 왜글 하지만 네, 인자한 여왕 곽태욱입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이런 키워드에 내가 나를 넣는다면 어떻게 한번 넣어볼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죠. 아빠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이생수의 연역인데 저희가 2014년에 개원을 했고요. 2020년부터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도입했습니다. C2M이라는 교과 사고력 교재와 비교과 사고력 교재, 또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학생들 개별 진단을 하고 처방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했고요. 또 이생수 자체 개발, 굉장히 제가 이 노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데 나만의 수학 노트를 개발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쓸 거예요. 내년은 저희가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제가 창의융합을 석사 전공을 하기도 했지만 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2023년에는 저희가 수학 중심의 창의융합 PBL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3월, 6월, 9월에는 이런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PBL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에요. 아이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료도 직접 찾고 만들고 발표하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저희 연산, 그러니까 수학 공부의 사실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연산을 아이들이 인증하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해서 중등 과정까지 쫙 인증할 수 있는 인증제와 개념 인증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학원에 들어오시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은 부모님들 OT에서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저는 이제 항상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작년에 제가 어떤 우리 학생의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어떤 극찬을 들었냐면 설명회를 이렇게 재밌게 들어보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학원이 이렇게 좋아.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저희 학원이 좋은 건 이미 아세요. 죄송합니다. 이미 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뭐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의 변화, 이 변화라는 것이 왜 이렇게 자꾸 바뀌어? 머리 아파. 짜증나. 여기에서 그냥 멈춰버리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의 변화는 저항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예요. 그래서 뿌리부터 알아야 우리 아이 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교육과 또 이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자료는 22년 올해 11월 초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글로벌 인재 포럼 내용에서 가져왔어요. 이 내용이 어떤 포럼이었냐면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기업 인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포럼이었거든요. 결국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또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들까지도 이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이런 준비들을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들 우리 저학년 어머님들이시긴 하지만 입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짤막하게라도 요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뿌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그냥 뭐 또 바뀐데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실 되게 두려움만 팍 생기고 막 약간 이제 나중에는 막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학부모로 있을 때 그랬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좀 뿌리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열심히보다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잘 보셔야 합니다. 교육의 시대적 흐름을 잘 읽어서 내 아이의 길목을 열어주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부분들을 준비했어요.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래를 표현하는 세 가지 핵심어가 있습니다.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왜?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지? 요인이 많이 있죠. 기후의 변화, 고령화, 경제위기, 천재지변, 전쟁, 유행병, 인공지능의 등장, 여러 가지 요인. 이미 우리가 체감했어요. 사실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미 체감한 그 요인들 때문에 미래를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결론이 뭘까?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어머님들 설명회 들으시는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측 불가다. 모른다. 알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전문가들조차도.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저도 아직 학부모예요.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아직 대학생이거든요. 부모로서 기본 자세가 무엇일까? 저는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겸손해야 돼요.
저희는 지금 이제 제 아이들이 27, 막 29, 막 큰아이 결혼시킨 거 우리 어머님들, 재혼생 어머님들은 아시죠? 네, 올해 제가 사위를 받습니다. 네. 어, 저희 아이들이 더 나은 분야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잘 모른다. 우리가 잘 몰라. 우리 아이들도 모르는데 나도 잘 몰라. 겸허함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몰라. 자, 그다음 두 번째 되게 중요한 자세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은 이래야 돼. 대학은 이런 의미야.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커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맞을까? 라고 생각해보고 뒤집어서 고민해보고 질문해보시면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메타인지죠. 내가 정말 내려놔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셔서 이것들을 잘 잡으셔야 교육의 흐름을 잘 잡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자세예요. 우리 이제 배워야 돼요. 저도 진짜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이게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업들이 부상되고 있다는 장표예요. 그래서 직업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업의 50%가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이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환경을 깔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일자리를 기계가 대신한다.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그죠?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이 스킬과 로우 스킬은 사실은 생존하는 거죠. 그렇지만 미들 스킬, 요 부분은 사실은 생존하기가 어려워서 기계로 대처된다는 거예요. 약간, 네, 우아한 단어들을 써야 되는데 어정쩡한 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대목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불평등 지수가 굉장히 확대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라면 이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OECD가 어머니들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3년마다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사에서 평가를 합니다. 피사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유형의 시험을 보는지 무엇을 체크하는지가 사실은 교육의 방향성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들으셨죠? 우리나라 아이들이 평균 점수는 되게 좋아. 근데 상위권 아이들은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 또 성적은 되게 좋아. 그런데 흥미도나 비판적 사고력,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은 부족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는 잘 푸는데 실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부족해.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이 표는 뭐냐면 지금 학교에 있는 시간과 학교 외 수업으로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에 대한 지표고요. 거기에 시간 대비 성적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1위, 1위가 핀란드예요. 그죠? 핀란드는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냥 보편적인 수업료로 아이들 학원을 보낸다. 얼마나 들어갈까? 수학만. 네, 이제 흥분하죠. 벌써 제가 이제 흥분하고 있으니까 설명회를 하면서 수학만 5천만 원이더라고요, 평균. 그럼 이제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천만 원을 지출할 때 그냥 옆집 엄마가 아우 이생수 되게 좋대. 그 보내시나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시점에 사교육이 필요한가? 내가 집에서 조금 더 아이를 케어해야 되나? 사교육이 필요하다면 우리 아이의 어떤 약점 때문에 어떤 교육을 선택해야 되지? 이거 효율성과 효과성 이거 진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웠잖아요. 저는 대학도 다 보내고 뭐 큰아이 시집도 보내고 막 이래 봤더니 큰 그림을 가지고 큰 방향성 구하려고 하는 것 수학에서도 구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향성을 가지고
아이의 구체적인 과목들도 설계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아이들이 어디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현재 어떤 상태인가라도 좀 라는 것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하고요. 요 장표는 성적과 심리적인 요인이 성장 마인드셋을 측정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좀 약간 좀 오른쪽 맨 끝에 보면은 어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부각하고 있어요. 부상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핀란드를 뛰어넘고 있거든요. 여기 교육에 대한 얘기도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해봤고 찾아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아이들은 성적은 좋은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성적은 좋은데 성장 마인드셋이 약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어머님들이 수학이라는 본격적인 과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민해 보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항상 변화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버님들도 계실 수 있고요.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에 기쁨을 주나? 그런 언어가 우리 아이한테 흘러가고 있나? 이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언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님 자신의 내적 언어. 나는 긍정적이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언어가 많이 있는 사람인가? 개념이 많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굉장히 염려와 근심과 부정적인 사고로 고정화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모인가? 라는 것을 조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저도 정말 많이 실패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실패했고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다 보니 제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언어와 비언어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를 심어주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요 장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항상 정리가 중요하죠. 음, 바뀐다. 변화된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뭐, 불평이 있고, 화가 납니다. 저희도 입시제도 바뀌는 거 보면, 수학을 넣었다 뺐다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지? 화가 나요. 그렇지만 명확한 것은 바뀐다. 변화된다. 그런데 나 때, 저 때는 안 그랬어요. 저는 알았어요. 뭐 어떤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알았는데 지금 부모님들은 지금 되게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도 배워야 한다. 그러면 시대의 변화와 또 인지상이 변화되고 교육이 변화될 것이다. 교육이라는 얘기를 좀 직접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교육의 핵심 키워드 고교 학점제예요. 그리고 2022 교육 개정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뿌리가 어딜까요? 바로 여기로부터 왔습니다. 이 뿌리는 OECD에서 에듀케이션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2030, 2030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핵심어로 대두되는 것이 배움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잘 몰라요. 아이들도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먼저 캐치할 수 있어요. 자신들이 나아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프로세스가 우리 아이들에게 장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컨베이어 벨트 그냥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학원 속에 그냥 넣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던 시대가 있어요. 절대 NO!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생수 굉장히 좋은 학원이긴 해요. 그런데 이생수에 넣는다고 모든 아이들이 그냥 수학 실력이 높아지고 역량이 좋아지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포커싱을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2030 프로젝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제가 또 이제 흥분하려고 하는데 2022의 핵심 키워드가 주도성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기 주도성을 키우자. 여기서 학생 에이전시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학생 에이전시라는 개념이 뭐냐면 학생 자신이 학습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우리가 길러주자. 어머님들 이것이 반드시 어머님들의 방향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큰 교육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머님들 집에서도 아이들이 설거지 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공부할 시간도 너무 부족하다고요? 역량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이들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배움력을 키울 수 있느냐? 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기초 기능이 5가지다. 이 능력은 꼭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베이스가 돼서 배울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이런 의미예요. 자, 어머님 여기 5가지 영역, 나 때, 저 때에는 이 5가지 영역이 있으면 탁월한 인재였어요. 그래서 엄청 연봉이 높은 데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기초 기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생각에 가두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말씀 조금 드리고 싶어요. 자, 궁금하시죠? 어떤 능력일까? 자, 학생을 중심으로 5가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문해력입니다. 네, 제가 이제 통계학을 전공했고, 저희 남편도 수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저희들의 공통적인 교육의 그 어떤 공통점이 뭐였냐면, 언어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때 언어 교육에 굉장히 투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문해력과 제가 이제 여기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문해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글을 읽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프로세스가 돼서, 아,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정도를 이해하는 게 문해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해력도 안 돼요. 문해력이 안 돼요. 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진짜 부모님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은 개원하면서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위에 독해력이 있는 건데, 이 독해력이라는 것은 문해를 바탕으로 추리 이해력과 이해 조정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추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아,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이건 지식이잖아요. 지식은 지금 너무나 증가하고 있잖아요. 작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썼지? 사실과 의견은 어떻게 구별이 되지? 자, 수학에서 만약에 수학적 독해라고 한다고 하면, 뭐, 독해가 안 되는 수학을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물어보는 거지? 내가 어떤 걸 알고 있는 게 궁금한 거지? 이 문제를 낸 의도가 뭐지? 이것까지 파악하는 능력이 독해력이에요. 근데 요즘에 실질 독해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이 부분도. 많은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한 권을 읽더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 실질 독해력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렇게 정보를 이용해내는 능력까지를 실질 독해력이라고 해요. 이 부분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수리력, 3번째가 데이터 리터러시, 4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 여기서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문자화된 기록문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것은 의미 없이 널브러져 있는 데이터들을 내게 필요한 정보로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는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디지털화된 지식에서 찾아와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5번째는 건강. 건강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초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혁적 역량, 그러니까 요걸 기초로 조금 더 탁월한 인재로 키우려면 이 3가지. 바깥에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 보면 실패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틀려도 좋아요, 자신 있게 말해요 라는 용어가 아예 있어요, 이생수에. 이거 어머님들 정말 뇌리에 박으셔야 돼요. 틀려도 좋아요, 자신 있게 말해요. 괜찮아.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라는 게 문화가 되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긴장과 딜레마에 대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문제가 발생해서 책임감을 갖는 그런 변혁적 역량까지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역량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역량이 됩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 무슨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기능뿐만 아니라 태도와 가치까지 동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역량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역량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돼 라고만 이야기했지 이것 자체에 대한 평가 기준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의 현장에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교 학점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것도 있으면 좋았어가 아니에요. 꼭 실제로 지식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라는 것이 전체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2022 교육과정. 자, 이제 변화하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2022 교육과정은 여기서부터 왔어요. 자, 2022 교육과정의 핵심어는 고교 학점제입니다, 어머님들. 자,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이거, 자, 어머, 원장님, 우리 애는 지금 곧 초등학교 1학년인데, 웬 고교 학점제? 이제 이러실 수 있어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끝을 보셔야 된다고. 저는 이거 이제 여담인데, 저는 저의 노후, 나의 죽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벌써 생각해요. 거기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가야 될 방향성이니까. 그래서, 이게, 아직 멀었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 2022 개정교육의 추진 배경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나라가. 첫 번째,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학습자 성향이 변화됐다. 그래서 맞춤 교육의 기반이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조금 이제 속된 말로 종자들이 바뀐 거예요.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세 번째, 새로운 교육 환경 변화에 적합한 역량 함량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추진 배경에 아예 들어가 있어요. 네 번째, 현장 수용성이 높은 교육 과정에 대한 요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이 나가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추진 배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평가 제도나 이런 게 어떻게 바뀔지를 어머님들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어떻게 적용되느냐. 지금 우리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시는 어머님들 아이들은 전부 2022 교육과정에 포함되겠죠.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4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네,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언제 적용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고요. 자, 어떤 게 바뀌느냐. 이제 결국 사실은 이 앞부분에 이거 적용이 2027년도인데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인 시행이 돼요. 이거를 위한 교육 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은 단위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학점제로 바뀌고요. 과목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일반 선택뿐만이 아니라 융합 선택이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고 전문 교과가 생깁니다. 이것도 조금 아셔야 되고요. 그럼 고교 학점제는 도대체 뭐지?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수학에서도 개념이 중요한 것처럼. 이 개념 안에 방향성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예요. 이게 이제 2025, 지금도 시범 시행으로 거의 지금 시범 시행되고 있고요. 2025년 고1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고3이 되는 2028년도에 입시제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고 저도 생각해요. 완전히 바뀔 거라는, 그러니까 물론 뭐 100% 바뀌지 않겠지만 지금 방향 자체가 현재의 수능의 그릇으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뀔 것이다. 요렇게 좀 전체적인 입시 흐름이 바뀌는구나. 그러면 이거 진로와 적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제 막판 뒤집기라는 게 없어지게 되겠죠. 시험 막판에 이제 엄청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성적이 확 좋아졌어. 그래서 정시에서 성적이 확 올라갔어. 내가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은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학교가 원하는 학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수학교육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요 부분 놓쳤네요, 제가. 요 부분 되게 중요하죠. 중학교 1학년이,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2022년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입시제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 정시가 통합이 될 수도 있다. 뭐 수능을 2단계로 측정할 수도 있다. 논술형 수능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 입시의 두 축은 성적과 역량인데 고교 입학제, 고교 학점제의 핵심적으로 필요한 가장 적합한 그런 입시 제도는 학생부. 그래서 학생부라는 게 도대체 학생부 관리라는 게 도대체 뭐지? 한번 좀 개념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되게 비슷하죠. 고교 학점제하고 목표로 하는 진로와 전공을 중심으로 모든 지식과 경험을 재정렬하고 학교 활동을 통해서 성장의 산출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학생부 관리라는 것은. 그러면 이 학생부 관리가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전체적인 흐름만 보시면 되고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어머니는 무엇을 기억하셔야 하냐면 깊이 있는 학습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아이들 키울 때도 깊이 있는 학습을 시킨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인류대 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노골적으로 평가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부 요인입니다. 그러면 좋아. 되게 모호하잖아요. 이제 수학도 모호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저희가 개념 인증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말하는 깊이 있는 학습이 도대체 뭐지? 3가지가 나와요. 이걸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학습 과정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저희가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왜 이게 어떤 부분에서 틀렸지? 문제 이해니? 아니면은 전략을 잘못 썼어? 아니면 뭐지? 피드백을 아이들이 스스로 하거든요. 피드백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배우고 문제 해결하는지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아이들 안 배웠는데. 이거를 가르치셔야 돼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이 부분을 가르치는데 저희 이생수 부모님들이 되시면 이거 정말 아이들하고 잘 피드백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삶과 연계한 학습을 시키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실질 독해력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융합이 대세입니다. 왜 융합이냐면 제가 이제 융합 영재 전공을 석사에서 했는데 너무 문제가 복잡하다. 그래서 하나만을 해결이 안 돼. 다 학문, 많은 학문이 함께 융합해야 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을 시키겠다. 우리는 교육부는 이것이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수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 한번 하죠. 이제는 공부만 열심히 해서 지필평가만 잘 보는, 단원평가 잘 보는, 단원평가는 기본입니다. 왜? 성적이 좋지 않으면 진입조차 할 수 없어요. 성적이 좋지 않으면 아예 진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적은 기본이지만 이제 역량이라는 것과 진로라는 것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핵심어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가정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있는 학습,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려면 우리의 환경이 지금 적합한가? 부모님들,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만 디지털 세상에 뺏긴 게 아니래요. 아이들이, 엄마들도, 부모들도 디지털 세상에 뺏겼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너무 많이 디지털 세상에서 살다 보니 아이들하고 깊이 있는 대화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건 사실은 죄송하지만 저는 이생수 아이들은 키우지만 저희 애들은 안 키웠습니다. 네, 엄청 부러워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수학교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영역이 전에는 5가지 영역이 있었어요. 이생수에 오면 이제 이 5가지 영역을 처음에 뼈대를 잡고 시작을 합니다. 수연산, 도형, 측정,
자료화 가능성, 규칙이라는 5가지 영역이 이제 2024년도에는 4개의 영역으로 초중이 병합이 돼요.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수연산 영역, 도형과 측정, 변화와 관계, 자료와 가능성이라는 영역이 되고요. 쭉 제가 펼쳐놨습니다. 이게 계통적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안 됐지? 이거를 조금 점검해 보시라고. 전체 뼈대입니다. 이게 이 뼈대를 제가 지금 저학년 부모님들 계속 말씀드린 게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라고 제가 전체적인 목차를 넣어봤고요. 이거는 네 수학 교과의 변화예요. 우리 애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그죠? 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머니들 딱 보시면 무슨 생각나세요? 내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자꾸 왔다 갔다 바꿔요. 뭐 수학 상이 됐다가 공통수학이 됐다가 수원이 됐다가 함수가 됐다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는 수학 교과 그러니까 수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제가 할 이유가 없어요. 뭐 계속 중요했으니까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학 교육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라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아이들 수학 교육에 조금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나중에 버겁지 않거든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내용이 되게 많고 고2, 고3에서 진로 선택을 한다는 거는 저는 고3에 가서 수열의 극한과 미적분을 배운다? 이거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 고민이에요. 제가 미래교육의 모델을 2가지 모델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발적 공부와 계속적 공부.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죠.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리고 아이들이 흥미가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이 자발적 공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속적 공부, 평생 공부. 정말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이제 제가 옛날에 저희 엄마가 비디오를 못 트시더라고요. 비디오를. 그래서 아니 뭐 비디오를 못 트냐. 그냥 누르면 되는데. 근데 제가 그럴 때가 됐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잘 몰라요. 그 배워야 돼. 계속적인 공부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하다? 배움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울 줄 아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요 부분은 우리 저학년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저학년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반적인 입시 설명회는 입시 설명회가 아니라 학원 설명회는 우리 학원에 꼭 보내세요인데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제가 이제 여기 그냥 기준점을 어머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대학 입시라고 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대학 입시보다 더 앞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서 정말 내가 이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 이 학교를 다니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넣어줘야 되지? 그런 이제 뭐 여담인데 저희 아이가 이제 논술로 대학을 갔어요. 그때 저희 남편하고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 논술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년 동안 이제 돈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논술 준비 시켜야 되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희웅인데, 희웅아, 엄마랑 아빠랑 살아보니까, 글쓰기는, 읽고 쓰는 능력은 너무 중요해. 그리고 이게 단지 대학을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 갔을 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하더라.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는 그게 힘든데 지금 입시라는 걸 준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네가 이 논술을 좀 잘 배워서 나중에 그렇게 써먹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걸로 대학까지 가주면 정말 땡큐지. 이렇게 아이하고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그 너머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고맙게도 논술로 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이 출발점이라는 걸 놓은 게 뭐냐면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제발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지? 우리 아이는 어떤 출발점에 있지?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입시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나? 그러면 거기까지 갈 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학원일까? 내가 해야 될까? 이제는 학원을 보내야 되는 시점일까? 이걸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여기에 있는 아이인데 저기까지 가야 되는 아이인지, 여기 있는 친구인데 저기까지 가야 되는 친구인지, 여기에 있는 아이인데 저기까지 가야 되는 친구인지, 요걸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출발점. 자, 우리 아이의 출발점을 보려면 뭘 해야 되죠? 관찰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지?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결국은 학원을 보낼 때 제가 정말 이제 한 20년 아이들 가르쳤잖아요. 이생수만 10년이에요. 표면적 동기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저는 바라는 게 없고요.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애가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좀 조금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큰 욕심은 없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결국, 자, 이면적 동기가 뭘까요? 실력 있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잖아요. 아니, 솔직히 까놓고, 그죠? 아니, 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 다니는 애를 학원을 보내냐고요. 실력이 있는 아이로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해요. 저희들 교사들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실력 있는 좀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다. 제가 앞에서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실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스스로 즐겁게 공부하고 실력 있는 아이로 자라고 좀 아이가 그래서 행복하고 조금 거기서 조금 넘어서서 선한 영향력도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 아닐까요? 저희 이생수 부모 선생님들과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실력은 결국 성적과 수행평가라고 제가 했는데 역량이에요. 그죠? 이 성적과 역량이라는 두 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학생과 부모와 교사의 면밀한 그런 서로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 또 흥분하려고 합니다. 제가. 네. 학원에만 이생수 보내놓으면 좋은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지는 않아요. 부모님들이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자, 이면적인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생활 습관, 이거 굉장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저학년 부모님들, 식사 관리, 수면 관리, 시간 관리. 밥 먹을 때, 우리 이생수 설명에 들어오신 어머님들은 안 그러시겠지요? 밥 먹을 때 애들 핸드폰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밥 먹을 때 집중하고 식탁에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그런 문화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 저희한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과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 아이의 공부머리. 사실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공부머리를 키워야 됩니다. 이 공부머리는, 공부머리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IQ와 메타인지로 나눠집니다. IQ는 유전적 인지죠. 그러면, 특히 이제 뭐, 모계의 인지를 따라간다는데, 우리 아이는 희망이 없을까요? 네. 메타인지가 있습니다. 이 메타인지는 후천적 인지입니다. 이 메타인지는 훈련을 통해서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구분해내고 내가 모르는 것을 자원을 활용해서 알 때까지 나아가서 개발되어진 학습으로만 제한한다면 네, 그런 메타인지가 있나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가 자기 학습에 대해서 스스로 피드백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조금 점검해 보세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키워야 돼요. 근데 요거를 방향성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습관 너무 중요합니다. 식사 습관, 수면, 시간 관리, 과제 관리.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강력하게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제나 학습 관리가 부모님들 손에 더 많이 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엄마들 입학시키지 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효과를 보셔야 되잖아요. 5천만 원 들어간다고요. 그럼 효과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같이 가야 돼요. 특히 저학년들은. 그래서 제가 약간 독특하게 저학년 지금 수업을 설계했는데 아무튼 이 습관 부분 고민해 주시고요. 책친 글침. 이게 무슨 의미냐면 책과 친하고 글쓰기와 친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내 아이의 학습 상태도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이의 성향, 기질, 부모님의 양육 형태, 내 아이의 관심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수업을 놓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머님들을 도와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하려고 제가 이제 수업에서는 나오게 되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원을 보낼 단계인지 아닌지. 자, 내 아이 체크리스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이들 엉덩이 힘이 있어야 되겠죠. 잘하고 싶은 마음, 앞에 제가 그런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글씨.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그러니까 이거를 막 스트레스를 주면서 가르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왔는데 저희한테 글씨부터 잡게 해주시지 말아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자기 관리, 요것들이 기본이 되겠죠. 자, 읽기, 문해력, 쓰기, 독해력, 이 부분이 기초 역량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세요. 요거 조금 더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집을 설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집에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네. 우리 아이가 어떤 집에 살기를 원하시는가가 지하를 다지는 것의 기본이잖아요. 63빌딩을 세울 때 하고 1층짜리 단독주택을 세울 때 하고 다를 거잖아요. 기초 작업이. 그래서 요걸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자,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학학습도. 수학의 기본, 수학의 기초는 연산능력입니다. 이거는 언제? 초등학교 때. 이 연산능력은 마치 밥과 같아요. 그러니까 반찬이 아무리 화려해도 밥이 맛이 없으면 제가 얼마 전에 한 식당, 단골 식당 하나를 안 가는데 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괜찮았었는데 밥이 맛이 안 가거든요. 연산능력은 밥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로 막 엄청난 건 아니지만 이 연산능력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세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초3 수업에서 이 부분, 초1, 2 수업에서 이 부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 곱셈이 왜 그렇게 되는지, 나눗셈이 왜 그렇게 되는지 개념 이해 너무 중요합니다. 개념 이해만 다 되면 훈련되지 않아도 되냐? 절대 그렇지 않죠.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붙여야 되냐면 속도를 붙여야 됩니다. 속도만 빠르면 되느냐? 정확성이 있어야 되죠. 연산에서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돼서 연산이 탄탄해야 돼요. 사실은 연산을 하고 나서 다진다는 거 너무 아깝지 않나요? 연산을 하고 나서 다진다는 물론 개념 이해 부분 당연히 저희가 해드려야 돼요. 그러나 훈련이나 이 부분은 부모님들의 몫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가이드 해드려요.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 그 위에 이제 개념과 응용과 심화학습이라는 인테리어가 들어가게 되죠. 네, 이렇게 한번 우리 아이의 현재 주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떤 집을 지을지. 자, 5천만 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설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손과 아이가 있어요. 자, 교사는 동일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늘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동일한 컨텐츠와 동일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학생은 역량이 강화돼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5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때까지. 자, 부모님의 손바닥은 어때요? 또 이제 흥분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저학년 부모님들 아이들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되나요? 아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지금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한 5, 6학년도 벌써 이제는 어머님들 손에서 좀 떠난 것 같은데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정말 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채점도 하시라고 해요. 채점을 해야 근데 고학년부터는 아이들이 다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게 해요. 왜 하시게 하냐면 알아야지.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약한지.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원장님 저희 아이가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런 부분 조금 부족합니다. 이 영역은 괜찮은데 이런 영역들은 조금 부족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다르게 보여요. 아, 엄마가 정말 아이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근데 이제 두리뭉실, 저희 애는 조금 잘하는 편이래요. 또는 저희 애는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죠? 잘 모르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채점을 하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 채점을 해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화나요. 네, 어머님도 화납니다. 네, 이해해요. 자, 하나, 이게 한숨 쉬시고, 이렇게 한 템포 늦추시고, 우리 애가 어떤 게 부족하지? 어떤 게 잘 안 되지?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도와야 하지? 그러면 내가 이거 모르겠으면 이생수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원장 선생님하고 한번 코칭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너무 중요하고 부모님의 역할이 큽니다. 이렇게 잘 키워놓으시면 나중에 아들 같은 경우 이제 군대가 없어야 되지만 군대 가도 걱정이 없고 시집 가도 걱정이 없습니다. 네, 제가 걱정이 별로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막 명문대 나오지 않았어요. 막 엄청 막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스스로 잘 해내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감히 저희 아이들이 잘 자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얘기를 못해요. 막 인류대 스카이 못 갔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애들이고요. 성장하는 아이들이고요. 스스로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또 학원과 의 관계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잘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뇌과학도 공부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 이생수의 환경을 그렇게 설정해 놓습니다. 깊이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 기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려면 공부하는 방법과 도구가 달라야 됩니다. 이제 이생수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저는 무엇이든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질문을 만약에 하면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부모님들의 가치와 철학이 있으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생수는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생수에서의 수학은 마테마타는 그리스어인데요. 학문의 모든 것.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머님들? 우리 입시가 바뀌고 교육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국영수 바뀌지 않습니다. 국영수의 중요성 바뀌지 않거든요. 수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수학은 과학적인 언어예요, 언어. 저희가 첫 번째 수업, 1월 첫 번째 수업에서 아이들과 꼭 이걸 해요. 수학은 언어예요. 그래서 랭귀지이기 때문에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은 뭐니 하면 성질을 이야기해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게 아니라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에요. 라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로 정확하게 개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념 인증제를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지식과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과 내용은 당연히 이게 없으면 재료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예 뭐 창의적이고 무슨 뭐래요, 진짜. 지식이 없는데 뭐 자료가 없는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입니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특별히 아이들이 맞이할 미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사고 기술이에요. 수학을 통해서 아이들은 생각하는 기술과 사고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어머님들 이거 관심 가지셔야 돼요. 보내시는 학원이 사고 능력 기술을, 사고하는 기술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환경 설정이 되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이생수 안 보내셔도 돼요. 더 좋은 학원이 있으시면 더 좋은 학원 보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의 출발점에서 이 학원이 적합한가? 내가 생각하는 수학이나 학문에 대해서 그것을 만족시켜줄 만한 노하우가 있나?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저희는 수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개념 사고력 너무 중요하고요. 과정 중심의 수학이죠. 그래서 근데 진짜 과정만 있으면 되나요? 막 즐거웠어. 재밌었어. 어떻게 개념 하는지 알았어. 훈련이 없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훈련 빡세게 해야죠. 훈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격려하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결국 궁극적으로는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 학습 자체가 두 가지로 좀 약간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개념 사고력.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선행만 쭉 뺀다는 얘기. 그러니까 물론 심화 사고력까지 넣어주시는 학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선행만 쭉 빼는 거. 선행만 쭉 뺄 때, 선행 쭉 뺄 때 심화 사고력이 들어가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학이라는 도구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과 문제 해결력을 훈련해서 성장시키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릇,
자동차로 생각을 하면 학습 그릇, 사고 그릇이고 학습 내용인데 여기에 연료가 필요한 거예요. 학습 그릇만 있어서도 안 돼요. 학습 그릇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릇도 사고 그릇,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릇도 키워주면서 학습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특히 언제? 초등학교 때. 반드시 이게 선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연료는 에너지예요. 진로에 대한 동기도 있어야 되고 학습에 대한 동기도 있어야 되고 관계 설정도 돼 있어야 되고 저희 같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틀려도 좋아요. 자신 있게 말해요. 틀린다고 못한다고 야단맞지 않습니다. 이생수에서. 절대로. 그걸로 야단맞지 않아요. 근데 어떤 걸로는 야단을 맞냐면요. 약속이 진행되지 않을 때. 서로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을 때는 야단을 맞기도 하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연료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릇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연산인증, 개념인증 할 거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연산인증, 이거는 저희가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이 하실 건데, 인증으로 할 수 있는 환경만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재로 연산인증 할 거고요. 개념인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념과 원리가 들어가면 수학적 사고 시스템, 논리적 사고 시스템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고 문제를 하고 또 궁극적으로 아이들 또 성적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적이 좋지 않으면 아예 기회조차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은 아예 못하잖아요.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적은 마치 운전면허증과 같다라고 인식하시면 대학 입시에서도 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PBL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3월에는 수연산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년마다 컨텐츠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생활 연계해서 은행, 이자, 비율 개념들이 들어가게끔 설계해서 저희들이 PBL 수업 진행할 거고 6월은 도형 영역으로 PBL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9월에는 탐구 보고서를 좀 써볼 거예요. 물론 지금 이게 이제 저학년 아이들은 탐구 보고서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 내가 산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전시하고 또 발표하고 영상 제작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존감도 좀 키워주는 그런 수업을 설계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이생수의 전체 흐름도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생수에 대한 오해가 있으세요. 이생수는 선행 안 한대. 특히 이제 저학년 어머님들 그렇게 오시거든요. 네, 여기서 선행을 안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학년마다 목표하는 목표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업이 원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업을 저희가 잘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1학년, 2학년 아이들의 수업이 구멍이 나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친구들을 데리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업을 접었어요. 그런데 조금 새로운 개념으로 약간 모델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모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죄송한 거는 쭉 묘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환경이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1, 2학년 수업을 화수목금은 진행이 어려워가지고 1, 2학년 수업은 지금 통합반으로 넘어갈 거예요. 통합반으로 진행할 겁니다.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통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월요일 수업만을 가지고 12명 클래스로 모을 거예요. 6명, 6명만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학원 수업이 적합한 친구들은 기초 소양, 기초 능력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만 뽑을게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수업에는 그런 친구들이 적합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독해, 문해 능력이나 연산 능력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해. 그러면 그거를 하시는 게 맞아요. 발달 과정상. 그래서 1, 2학년 수업은 저희가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수학의 기초 소양이 좀 있어야 하고요. 2학년 아이들하고 같이 묶어서 갈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정도에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은 교과나 일반적인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1학년 정도의 교과 내용은
조금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같이 갈 거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저희들이 즐거운 수학으로 개념했어요. 개념을 넣었어요. 이게 목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아이들이 교구학습을 통해서 또 비교과 사고력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 그릇, 아, 정말 수학이 재밌구나. 만 해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소양을 키우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걸 하자는 건데, 와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 애가. 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수업에 들어왔어. 근데 와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잘 준비하셔서 3학년 때 들어오시면 돼요. 자, 3학년까지는 저희가 선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떤 수업 형태는 있냐면 이 판단은 저희가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까지의 역량이 갖추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월반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막 그걸 권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안 받았어요. 그냥 다른 학원에 보냈는데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여기서 이런 공부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 월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수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처음 시작하는데 엄마들의 무리한 욕심과 저희들의 또 무리한 선택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행을 안 한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즐겁게 공부해야 돼. 공부를 즐겁게 해야지.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 과정이에요. 특히 초3 수업은 분수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나눗셈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런 재료들, 좋은 건강한 재료들을 많이 넣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행을 안 하는 거예요. 4학년까지도 저희가 선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4학년 수업은 조금 달라요. 4학년은 이렇게 재료 잘 만들었지? 자, 심화 그릇 키울 거야. 그릇 만들 거야. 그래서 저희가 4학년은 심화 학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저희가 1학기 때 문제 해결의 길잡이를 하고요. 그리고 2학기 아니다. 다시 죄송해요. 최상위 4학년 1학기를 하고요. 2학기 때는 전략 중심인 문제 해결의 길잡이 심화 4학년 2학기 심화. 그럼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다가 원장님 저희 애는 저희 애는 이렇게 심할 애가 아닌데 최상위 이거 해도 괜찮은가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저희가 아이들마다 접근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밤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심화를 정말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친구들은 뭐 하이레벨까지 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레벨업 정도까지 하고 이렇게 달라요. 컨텐츠를 잘 넣는 거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10,000원짜리 밥만 먹으면 10,000원짜리밖에 없는 줄 알아요. 5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밥을 먹어보면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적인 예죠. 그래서 심화를 통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심화 수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목소리가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심화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심화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4학년은 그 심화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5학년 과정을 조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4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나 4학년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5학년부터는 제가 그랬잖아요. 선행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저희 어머님들 고등과정까지 보여드렸죠? 저도 아이들 대학 보냈죠? 고3 때 가서 고3 수학 공부하면 정말 슬픈 일인데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1학년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실은. 공교육이 활성화돼서 안 해도 되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선행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보세요.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심화학습이 잘 진행되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안 합니까? 이생수도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4학년까지는 이런 목적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선행을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듣고 오셔가지고, 이생수는 선행 안 한다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 중3 부모님들이 떠나시면서, 아니, 중등과정도 이렇게 좋은데, 엄마들이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원장님 선행 다 하는데, 저희 애들이 고1 과정까지 하고 나가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되게 이제 이게 고착화되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조금씩 선행이 돼서 최소 1년 정도 선행이 진행되고 아이들마다 물론 다르다고 물론 말씀드렸어요. 중학교 1, 2학년 때에 저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12월에 졸업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졸업을 시키는데 그때는 최소 중3 전과정과 심화까지 완료가 돼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왜 중3 과정을 안 하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본 엄마로서 중3은 고등 과정 준비예요. 그러니까 고등 트랙에 가서 진로도 고민하고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들을 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중3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중3 했는데 제가 결단을 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엄마들에게도 조금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여유를 주자. 그래서 저희가 중2 과정까지 합니다. 이런 그라데이션 속에서 저희가 이 컨텐츠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지, 뭐 무조건 저희가 무슨 선행 안 하고 이런 학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셔서 전체적인 흐름도 보여드렸고요. 저희는 진짜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오는 학원이고요. 선생님들 자녀 되게 많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진짜 초등학교 3학년 들어와서 중3까지 가는 아이들 되게 많습니다. 이게 네, 정말입니다. 네. 유학 갔다가도 다시 와서 인사하고, 네, 어제도 제가 저희 학원을 나간 중학교 아이한테서 문자를 받았어요. 원장님 생신이죠? 뭐 이러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어제 했거든요. 일반적인 커리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월요반인 경우에요. 자, 여기서 부모 코칭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저희 수업료에 포함되어 있고요. 부모 코칭, 1, 2학년 부모 코칭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함께 하실 수 없으면 1, 2학년 과정 들어오실 수 없어요. 정말 제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약간 영업의 비밀을 풀어놓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 코칭은.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1학년, 2학년 때 전체적인 것에 대한 그림을 좀 가지셔야 돼요. 공부할 때 뭘 도와주셔야 할지, 그리고 이 부모 코칭 과정에서는 어떤 게 들어가면 50분 동안 저희가 줌으로 진행할 거예요. 물론 이제 한 번 정도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뵐 수도 있는데 일단은 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 교육 좀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수업 피드백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달 수업 안내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뭘 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만 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코칭이라는 형식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1학년, 2학년 엄마들은 최소 5시간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잘 잡고 가자는 겁니다. 요거를 저희가 실험으로 좀 넣었고요. 그리고 C2M과 RAT 교재로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초3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교과까지 들어가요. C2M과 RAT라는 사고력과 교과 들어가고요. 커리큘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월별로 진행이 되고, 요거 이제 엄마들 들어오시면 다 안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저희가 1, 2학년처럼 그렇게 부모 코칭을 거기에 넣진 않았지만, 초3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유료 코칭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연사 부르짖어 외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님들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설계도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1, 2학년 수업 컨텐츠 안내 드릴 겁니다. 자, 저희가 교과 개념 너무 중요한데 교과 개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진짜 저학년 엄마들은 과정을 잘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 소개받았습니다. 애들이 원리를 잘 알 수 있다고 해서 즐겁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소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도구가 바로
교과 개념 사고력을 할 수 있는 C2M 클래스 N이에요. 이게 아마 비중이 한 70% 정도는 교과 연계고요. 30% 정도는 사고력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구와 함께 아이들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컨텐츠예요. 자, 그리고 비교과 사고력 컨텐츠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수학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하는 학문이에요.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 자, 우리가 근육 만든다. 팔뚝 힘을 키운다.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도구를 어떤 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팔뚝 힘이 키워질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어떤 도구로 수학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교과 사고력입니다. 교과 사고력. 두 번째가 비교과 사고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비교과 사고력은 이런 고민 엄청 많이 하세요, 어머님들이. 저학년 때는 그 비교과 사고력 하는 학원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비교과 사고력을 아주 강추하는데 그것도 왜 하는지 좀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어머님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세요. 비교과 사고력은 기초 근력을 키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근력을 키운 애들은 좋겠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것 자체도 또 교과로 생각해서 이게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해. 그리고 또 하나 또 안타까운 것은 이게 교과로 못 넘어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력은 키웠는데 어디다 써먹는지 몰라요. 연결이 안 돼.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비교과 사고력이 분명히 수학 교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게 어디다 써먹는 건지 좀 아시고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는 1학 4학년까지 RAT가 들어가는데 비교과 사고력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사고력만 다루는 학원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우리는 뭐 교과는 너무 애가 너무 잘해. 그래서 비교과만 하면 돼. 그럼 비교과 전문 학원을 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굉장히 잘해드린다는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원에 영입하기 위해서만 상담을 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상담비도 받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게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비교과 사고력이나 다른 학원으로 보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머니 지금 이 친구는 여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잘 또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하고, 교과 훈련은 초3 때부터 들어갑니다. 교과 훈련이 초3 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1, 2학년은 교과 개념과 비교과 사고력만 하면 되고요. 자, 교과 훈련 어디서 해야 될까요? 1, 2학년 안 하면 되나요? 네, 하셔야 돼요. 이 방법, 이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코칭해서 저희가 안내 다 드릴 거예요.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다 안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초3은 저희가 데리고 교과 훈련까지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주 2회가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C2M 교재인데요. 교과 사고력. 자, 생각 열기를 처음에 하고요. 요 프로세스로 갑니다. 환경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교사든지 간에 이렇게 갑니다. 생각 열기 하고, 활동하고, 확인 학습하고, 그리고 전략 게임으로 이해력을 향상시키는데 이 부분은 넣기도 하고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교과와 비교과를 수업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사고력 교과는 집중 훈련을 먼저 합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막 흥분해서 오거든요. 이게 초입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수업의 프로세스인데 처음에 집중력 훈련을 먼저 해요. 박자를 가지고 맞춘다거나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 훈련하고 교과 사고력 훈련하고 비교과 하고 마무리합니다. 이 마무리할 때는 정리한 것을 발표하거나 수학 일기를 기록하게 돼요. 초3은 똑같은 방법인데 잠깐만요. 교과가 들어가요. 근데 교과도 같은 방법, 저희가 수업 방식이 많이 달라요. 발표 수업 자체가 막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3은 아직 몰라요. 뭐가 있어야지 들어가지. 그래서 초3은 막 발표 수업 자체가 메인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이 서로 설명할 수 있는 또래 가르치기도 하고 교과를 공부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르고요. 저희가
문제 해결하는 전략, 또 문장대 문제를 해결하는 그 패턴 자체가 아예 있어요. 제가 그걸로 논문을 썼거든요. 석사 논문을 써서 그 구조가 있어서 어머님들이 그 부분을 고민을 해결하시는 노하우들을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자,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저희 아이들 수업 방법입니다. 집중력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자, 교구 활동하고 있는 수업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네. 지금 요거는 이제 3학년 아이들 교구 활동하는 수업 모습이고요. 그냥 이렇게 사진만 봐도 엄청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어머니들? 이 수학은 12년, 최소 12년 가야 돼요. 잘 설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머님들이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노하우를 좀 드린 것뿐이에요. 어머님들 설계하시고 그 설계 과정에 이 생수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적합하겠다라는 것도 어머님들 결정하셔야 돼요. 설명에만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도 선생님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또래 가르치기. 아이들끼리 말로 설명해서 서로 질문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네, 마무리하는 수업은 문제풀이 또는 수학 일기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정리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 수업도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즐거운 수업인데요. 아이들이 학년을 바꿔서 선배님들 앞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도 엄청 선배인 것처럼 아주 의젓하게 앉아있고 아이들이 되게 긴장해요. 근데 그래도 나와서 선배 언니들한테 언니 오빠들한테 발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대는 초 1, 2는 제가 죄송하지만 12명밖에는 올해는 못 받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약간 심층 면담을 해야 됩니다. 초 1, 2는 부모님들하고 좀 심층 면담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안 되니까 선배라서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기는 1월 2일 날 시작하고요. 그리고 저희 겨울방학은 구정, 명절 있는 그때이고요. 수업 시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진단 테스트 이때 봅니다. 카카오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좀 해드릴 건데 특별히 좀 해드릴 건 없나 봐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잘 드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답을 찾아 드릴 겁니다. 조금 마무리를 하자면 자, 교육.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우리 아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역량 중심으로 공부는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가주셨으면 좋겠고 진로에 대한 고민들도 아직 어리긴 해요. 기초 역량, 기초 소양 키우는 거 되게 중요한 때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중요하겠구나. 이런 고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손만 드셨어요? 그건 나중에.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바른 개념으로 교육의 새로운 관점을 열다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마무리 이제 설명회를 좀 마무리하면서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어머님들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으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잘 구분해서 바른 개념으로 아이들과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설명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제가 사위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이들이 금방 떠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아이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이들하고 소통하시고 행복한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가족 사진을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문의사항 있으신 것들은 제가 또 다음 기회에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도 저 인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차렷 다 함께 인사. 즐거운 희생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안내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제가 조금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참가하신 어머님들 상담비 3만 원 무료 이벤트 해드려요. 그러니까 꼭 줌 채팅창에다가 나가시기 전에 23년 기준으로 학년, 이름, 전화번호 꼭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요 이벤트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